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고, 그리고 미국의 상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셧다운 위기도 모면을 했습니다. 주 후반 나타난 반등의 기운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를 코앞에 둔 만큼 끝까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을 하고요. 당일에는 휴장을 하는 만큼 해당 일정에 맞춰서 미국 증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본격적인 출발 체린 앵커와 함께 미국 증시 전반적인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금요일 시장 상황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날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의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을 바탕에 두고 증시는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됐던 PCE 물가지수가 예상을 밑돌았고, 그러자 달러 약세, 국채금리 하락, 이러한 재료들이 맞물리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이날 발표됐던 PCE 수치 정리를 했습니다. 헤드라인 YOY MOM 그리고 근원 수치 YOY MOM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 헤드라인 YOY 수치 그리고 근원 PCE의 YOY 수치가 10월 수치에 비해서 더 오름세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동일하게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정세가 둔화된 모습,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아쉽기는 했지만 가장 우측에 정리되어 있는 컨센서스와 비교했을 때에는 숫자들이 일제히 더 낮게 발표가 됐죠. 시장은 여기에 안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는데요. 굴수비 총재, 이번 PCE를 통해서 여전히 2% 물가 도달 경로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 평가를 하고요.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연준의 매파적 인하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 수치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치솟던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돌아서고 이날장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6bp 내려서면서 4.524%까지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4.5% 수준을 넘겨서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리 수준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정세를 찾았다는 점에 시장은 안도를 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이날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은 엔비디아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탑픽주로 선정한 영향을 받아가면서 주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이 엔비디아 주가를 압박하고 있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호퍼 시리즈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블랙웰 공급 지연 가능성, 그리고 브로드컴과의 경쟁 가능성 등이 꼽힙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 우려는 과장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1월에 열릴 CES 행사에서 이 젠슨 왕 CEO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는 점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기존의 168달러에서 166달러로 낮춰 잡았다라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는 3.1% 올라서면서 134.7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죠. 이날로써 조정장에서 벗어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가이던스 실망감에 급락했던 마이크론의 주가도 이날 3.5% 반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M7 종목 가운데는 애플이 1.9%의 상승이었는데요. 지난 10월 말부터 조용하게 꾸준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두 달간의 상승률은 이제 12%가 넘는 상황, 눈에 띄는 호재도 없었고 워렌 버핏의 매도 소식도 있었지만 AI 탑재에 따른 아이폰 판매 증가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4조 달러 진입까지 단 4%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이날 주가는 254.5달러 선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M7 가운데 테슬라의 주가가 가장 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과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3.5%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17일까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이날로써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 의원이 머스크를 하원 의장으로 제안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배런스지에서는 머스크가 이미 미국의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진출을 하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전날 발표된 유럽 내에서의 판매 부진까지 엎쳐지면서 주가는 421달러 선까지 후퇴를 했고요. 이날 사흘간의 하락으로 순식간에 조정장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이 비만 신약 후보인 카그리세마의 후기 임상시험 결과가 전해졌는데 체중 감량 수치가 22.7%로 예상치였던 25%보다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 해당 약물이 차세대 비만약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수치였고요. 이에 따라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18% 가까이 급락하면서 85달러 선까지 후퇴를 하고 있죠. 그랬던 반면에 대표적인 경쟁사인 일라이 릴리의 주가는 1.4%의 오름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섹터 내에서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분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장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주간인 만큼 거래량은 다소 한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은 과연 산타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죠. 지난주 뉴욕 증시는 매파적인 연준에 한 차례 크게 휘청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 부담을 낮춰서 이 부분이 산타 랠리를 촉발할 거라는 낙관론도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이 매파 연준, 고점 부담 등의 랠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비관적인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두 가지 케이스 모두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일정으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화요일 미국은 오후 1시까지만 거래가 된다, 조기 폐장에 들어가고요. 25일인 수요일에는 휴장에 들어간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체크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이어갑니다.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가 보조금 지급 계약을 완료지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일단 안도했다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자세한 계약 내용은 어떠한지 혹은 삼성전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비거래각서와는 달리 이번 최종 계약으로 인해 47억 4,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의 투자금이 줄어들며 삼성전자에 대한 상무부 최종 보조금 규모도 예비거래각서 때보다 26%가량 줄어든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보조금 지급 완료가 되면서 계약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내년부터 경영 계획을 수월하게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텍사스에 제1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보조금 덕분에 다른 공장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새 반도체 공장 건설뿐만 아니라 패키징 건설 그리고 첨단 연구 개발 시설을 신축할 수도 있다라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보조금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투자금 대비한 보조금 비율이 이 다른 글로벌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듯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정말 안도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사실 함께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투자금이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금 26%가량의 보조금이 줄어들었다는 점 이 부분이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자 혹은 다른 기업들의 상황은 어떠할까를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인텔도 보조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비 거래 체결 각서 때보다 줄어들었다는 점, 바로 파운드리 설비 공장에 대한 전망을 그리 좋게 보지 않는구나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예비 거래 각서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는 HBM에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HBM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보고 있고, 이와 반대로 다른 이 파운드리 기업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는 상황이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 내에서 어떻게 힘을 키워가게 될지 좀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보조금 지급을 확정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변동성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반도체 기업에는 보조금이 아니라 이 관세로 조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혹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이 투자금을 받는 과정이 좀 길어지지는 않을까, 계획에 차질이 있지는 않을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반도체 기업들도 항상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이 삼성전자보다 먼저 보조금을 확보한 대만의 글로벌 웨이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말이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TSMC가 워낙 강력한 힘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TSMC 뒤를 이어서 글로벌 웨이퍼스도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우리 기업들이 갖게 될 경쟁력의 파이를 좀 많이 가져가진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미국의 공장을 설립한 상태여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이 투자의 상황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 기업을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어떤 기업도 넘지 못한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떠한 상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의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며 시가총액 사상 첫 4조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2022년 1월 장중 3조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지난해 6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3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한때 엔비디아에게 시총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지난 11월 5일 탈환한 데 이어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주가 단 4%만 남았습니다. 4%만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 4조 달러의 돌파를 할 텐데요. 지금 애플이 지난 50일간 12.3%의 주가 상승폭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애플이 그렇다 할 호재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올랐나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금 2,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스마트폰 교체 수기와 딱 맞아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 내에서 애플의 슈퍼사이클이 확인이 되었는데, 최근에 11일에 시작되었던 이 AI 인텔리전스에 대한 움직임과 이 교체 수요가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챗 GPT를 탑재한 이 AI 인텔리전스를 향한 움직임도 점차 더 빨라지고 있는 듯한 추세인데요. 이렇게 AI와 교체 수요가 맞아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신제품이 있죠. 바로 폴더블 폰, 폴더블 노트북인데요. 지금 힌지 부분에서 발생했던 기술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가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이 항상 혁신적인 기술을 내보이면서 이 교체 수요가 상당히 빠른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자체가 좀 주춤했을 때 폴더블 폰, 폴더블 노트북이 교체 주기에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나 애플의 비전 프로가 좀 주춤한 흐름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구글과 삼성이 손잡고 새로운 MR, 헤드폰 MR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비전 프로 관련된 시장 자체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가 상승 추가적으로 가능할지, 특히나 시총 4조 달러를 향한 움직임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셧다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가 되었는데, 지난 주말 업무 정지 위기가 다행히 모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회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했던 부채 한도 문제를 제외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며 일시적 업무 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미 정부의 일시적 셧다운 시한을 40분가량 넘기며 미 정부는 이론적으로 잠시나마 셧다운에 돌입한 셈이지만 정부의 상원 표결까지 사이에 셧다운 절차를 발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산안을 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관련 조항을 폐지해달라라고 요구한 바가 있는데 결국에 이러한 부채 한도 폐지 내용은 제외된 채로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위기를 두고 가장 주목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을 장악하는데 힘이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한된 내용이 중국을 대항한 이 투자 제한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머스크를 의식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경제가 얼마나 바뀌게 될지 변동성이 우려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표를 보면 좀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마지막 셧다운은 트럼프 1기 때였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인 35일 동안 셧다운이 이어졌는데 이때를 확인을 해봐도 미국 증시는 그리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트럼프가 또다시 셧다운을 좀 자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 증시에는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품 시장 내에서는 물가가 조금 안정되면서 달러는 다시 한번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비트코인 투자 심리가 2024년 내에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우려감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10만 달러 돌파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값은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좀 주춤하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2025년은 계속 기대해보자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월요일 시장 내에서 AI픽 리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토글 AI픽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만든 AI 투자 예측 정보로 해외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업은요. 12월 12일에 2주의 기간으로 목표가 126달러를 설정한 테러다인입니다. 이 테러다인은 반도체 장비 제조사로 자동화 테스트 장비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JP모건 측에서 이 테러다인의 투자 의견을 비중 상향으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목표가는 이미 달성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분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엔지니어링 솔루션 기업인 KBR입니다. 12월 18일 기준가 55달러에서 2주 내 목표가를 56.6달러로 제시해드렸는데 역시나 목표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이 아이레니 캐피털 매니지먼트 측에서 이 KBR의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만큼 추가적인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울트라제닉스 파마슈티컬입니다. 이 당사는 희귀 유전 질환 치료제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난 19일에 안젤만 증후군과 관련한 임상 3상 연구에서 첫 환자에게 이미 투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가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12월 18일 기준가 43달러에서 기간은 6개월, 목표가는 59달러입니다. 기대 상승률이 38% 그 이상으로 좀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만큼 주가가 좀 시원하게 올라줄 수 있을지 이 손절가 유의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